혹시 나만 이런가요? 친구들한테는 진짜 잘해주는데 정작 내가 잘해준 친구들은 날 친구로 보지 않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는 것, 나는 그 친구들을 진짜 친구로 생각했는데 정작 그 친구들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성격이 나빠지는구나 싶어서 싫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야 한다고.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남 험담하는 자 절대 멀리해야 함. 나도 언젠가 반드시 그 험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 주변에 적이 많으면 환경을 바꿔라. 상황에 따라 적이 많은 사람이 되기도 아니기도 하다. 적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관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게 싫어서요. 꼭 주변 인간관계 많아야 좋은 건 아닌 듯 양보다는 질 좋은 소수의 인간관계를 만드시길. 인간관계 그 미묘한 연결고리에 대하여. 왜 사람들은 떠나갈까?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냥 무덤덤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며 남겨진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와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중한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질문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줄까? 이러한 질문들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남깁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거울 나를 비추다.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5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각 유형에 맞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5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에 따른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관계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자기중심적인 유형.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특징. 모든 대화의 주제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 중요하며 타인의 감정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칭찬과 관심을 요구하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실패는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합니다. 사례. 회사 동료 어느 팀 회의에서 항상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은 무시합니다. 심지어 팀원들이 발표할 때도 딴짓을 하거나 졸기도 합니다. 결국 팀원들은 어와의 회의를 피하게 되고 어느 팀에서 고립됩니다. 친구 B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친구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자신의 경험담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친구들은 B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게 되고 B와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가족 C는 가족들에게 항상 칭찬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결국 가족들은 C의 눈치를 보며 지치게 되고 C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문가 분석.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브 언드 테이크의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항상 테이크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유형. 세상은 온통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특징.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사례. 직장 동료 D는 항상 회사와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D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지만 D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쳐 점점 D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 E는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디스커리지 합니다. 결국 친구들은 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이와의 만남을 꺼리게 됩니다. 가족 F는 항상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라며 불평합니다. 가족들이 F를 위로하려고 해도 F는 자신의 불행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F의 부정적인 태도에 지쳐 F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전문가 분석.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난하는 유형. 모든 문제는 남 탓이다. 특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과장해서 비난하고 험담을 즐깁니다. 피해 의식이 강하며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사례. 직장 동료지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항상 동료나 상사 탓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부각합니다. 결국 동료들은 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지는 팀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친구 H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교통체증이나 날씨 탓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에 친구들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결국 친구들은 H와의 약속을 잡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가족 I는 가족들에게 항상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의 노력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가족들은 I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쳐 I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전문가 분석. 비난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자기애적인 유형. 나는 특별하고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 특징.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의 감정에 냉담합니다.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직장 동료 J는 자신이 팀에서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팀원들을 무시합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강요합니다. 결국 팀원들은 J와의 협업을 꺼리게 되고 J는 팀에서 고립됩니다. 친구 K는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좋아하며 SNS에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합니다.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결국 친구들은 K의 허영심에 질려 K와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5. 의존적인 유형.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징.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항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례. 직장 동료 M은 업무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항상 상사나 동료에게 의존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사에게 허락을 구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동료들은 M의 의존적인 태도에 지쳐 M을 멀리하게 됩니다. 친구 N은 친구들에게 항상 의지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들은 N의 지나친 의존에 부담을 느끼고 N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가족 O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O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고 O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전문가 분석.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독립심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감을 갖는 연습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유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은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 유형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정원을 가꾸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5가지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유형, 부정적인 유형, 비난하는 유형, 자기애적인 유형, 그리고 의존적인 유형. 이러한 유형들은 마치 정원에 자라난 잡초처럼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결국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라는 말처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미련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용기, 관계를 치유하는 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에 꽃을 피우는 마법. 이러한 노력들은 마치 마법과 같아서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늘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타인과의 소통에 힘쓴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어나길 바라나요? 이 글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취미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공통된 경험을 만들어 나가세요.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대세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세요. 당신의 정원에 늘 향기로운 꽃이 가득하길 바랍니다.